안녕하세요. 최현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 자기 자본 없이도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농지연금을 탈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가 안 되신 분들 또는 자기 자본이 많지 않으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농지연금으로 월 300만 원, 부부 기준으로는 월 600만 원을 받는 목표로 연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연금을 준비하는 방법은 농지는 하락하지 않는다 또는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농지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가장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문제가 이런 이야기가 있죠. 땅은 다 좋은데 파는 게 문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100%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농지연금입니다. 물론 최근에 와서는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걸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조건들을 만약에 배제를 한다면 거의 확실하게 농지연금으로 던질 수 있는 출구가 확실한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농지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고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가격으로 농지를 매입을 해서 농지연금으로 던진다면은 사실은 큰 이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토지 경매를 통해서 반값 또는 반값 이하로 농지를 매입을 한 다음에 세까지 보유한 다음에 농지연금에 던지는 그런 목표로 과정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매입을 하는 순간 수익률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거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무자본 투자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정가의 50% 또는 50% 이내에서 우리가 낙찰을 받는데 원래 정상적으로는 감정가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추가 대출을 통해서 낙찰금 또는 보유하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자를 내는 쪽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농지연금을 신청을 할 때 담보가액의 30% 이내에서 대출액이 있어야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싸게 농지를 매입하면 할수록 그 자기 자본 없이 농지연금용 농지를 매입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따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한 지식 아니면 농지연금의 제도에 대한 거는 알고 있어야 되겠고 가장 중요한 이 토지 경매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권리 분석이라든가 토지 분석, 지역 분석, 가격 분석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까워져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농지증을 이 낙찰 받은 다음에 발급받는 게 아니라 이미 입찰하기 전에 농지증 발급이 완료된 상태에서 입찰을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는 대상 농지의 조건이 하나씩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임장을 가서 농사를 짓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지, 그다음에 농기계 진출이 가능한 도로가 붙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인이나 아니면은 자영업자들도 들이 많이 그 궁금해하는 영농 경력 쌓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고 관련해서 경작 협의도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100% 농사를 지을 건 아니고 그 마을에 계시는 주민들이나 이장님과 잘 협의를 해서 해나가면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잘 그 어려움 없이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내가 아무리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농지연금용 농지를 보유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런 서류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문제 없이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익숙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전혀 잘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꼭 제가 아니어도 관계가 없으니까 어떤 전문가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한번 해봐서 모든 과정을 다 거치게 되면은 자신의 실력도 향상될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농지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이제 해볼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일단은 농지연금이나 토지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
그다음에 토지 경매에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농업인이 되는 방법을 알고 싶은 자영업자나 직장인들, 그다음에 자기 자본 없이 농지연금 준비하고 싶은 분들, 그다음에 농지연금 농지를 잘 찾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각각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저에게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어떤 자료들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본 없이 농지연금을 준비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감정가 대비해서 반값 이하로 농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싸게 사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50%로 농지를 만약에 매입을 했다고 감정가의 50%를 매입을 했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 물건이 농지 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물건이라고 했을 때 LTV 70%가 적용이 되면서 70%의 우리가 추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갭인 20%에 대해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 이 낙찰 금액은 이 대출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단계로 가게 되면 자기 자본 없이도 농지를 매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 대출로 이 20%라는 추가 대출로 보유 시에 이자 비용을 지불할 수가 있는 거고요. 10년 이상 보유한다 그러면은 이 농지의 가격도 꽤나 복리 효과로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서 농지연금의 수실인출형으로 우리가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수실인출형은 30%그 담보가치의 30%를 우선적으로 나한테 목돈을 주어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종신형으로 이렇게 나누어 갖는 건데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이 30% 이내까지 우리가 담보가치의 담보 감정가의 30% 이내까지 대출이 있다면 그 대출은 상환을 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수신인출용으로 받아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에서 이야기한 이런 조건들, 그러니까 감정가가 10년 동안 보유하면서 크게 늘어난다. 그 다음에 감정가 대비해서 농지를 반값 또는 반값 이하로 싸게 매입을 한다. 라는 조건이 만족을 하면은 이 감정가의 30% 이내로 우리가 대출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수시인출형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대출 상환 안 하고 수시인출형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자기 자본이 정말 없어도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수시인출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농지 은행 사이트에서 나의 연금 조회하기라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의 상품별로 얼마 정도씩을 받는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8억 1,400개에 대해서 우리가 농지연금에 만약에 던진다면은 종신정의 경우로는 죽을 때까지 282만 원을 받게 되는 거고 수시인출형 30%라고 하는 거는 30%인 2억 300에 대해서는 일시금으로 받고 그 다음에 198만 원을 평생 동안 나머지 기간에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것처럼 수시인출형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출액을 30% 이내까지는 대출이 있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결국에 제가 알고자 하는 거는 이 마지막에 있는 이 대출 비율,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하나는 43%고 하나는 30%인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30% 또는 30% 이내로 가는 거죠. 왜냐면 그래야 대출 상환을 하지 않고 그냥 농지연금 농지를 매입을 해서 대출 상환하지 않고 그대로 대출로 자기 자본 없이 운영을 하다가 그러니까 보유를 하다가 농지연금용으로 던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대출 비율을 30%로 만들기 위한 조건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정가가 만약에 제가 5억이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5억이라고 하고 만약에 낙찰가를 50%로 낙찰받은 거하고 35%로 낙찰받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50% 낙찰받으면 2억 5천에 낙찰받은 거고 35%면 1억 7,500인 거고 대출은 보통 감정가의 80%가 되기 때문에 각각 2억과 1억 4천이 되는 거고 이때 자기 자본은
5천만 원과 3,5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10년 후의 감정가는 그 매년 지가 상승률 5%가 상승한다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5억의 지가는 10년 후에는 8억 1,400 정도가 되는 거고 10년 후에 이자는 연금리 5%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세워봤습니다. 그랬을 때 낙찰가 50% 같은 경우에는 1억, 35% 같은 경우에는 7천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기 자본 플러스 대출액 플러스 이자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 사실은 나의 자본 또는 대출을 통해서 빌린 자본이 될 텐데 이 금액이 10년 후에 감정가 대비해서 몇 프로인지를 보게 되면은 대출 비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안에 대출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본도 사실은 추가 대출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자기 자본 없이도 보유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10년 동안 유지하는 데 드는 이자조차도 추가 대출을 통해서 우리가 보유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대출이라고 봤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대출이라고 봤을 때 세 가지를 더한 거를 10년 후에 감정가로 나누게 되면은 각각 43%와 30%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낙찰가율 35% 정도 수준에서 그 대출을 만약에 낙찰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자기 자본 없이도 농지를 보유하고 농지연금에 던질 수 있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한번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아니면 이 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무자본 투자가 가능한 물건, 그러니까 무자본 투자가 가능하려면 그 감정가의 30% 이내, 35% 이내로 들어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물건들이 진짜로 농지연금에 쓸만한 물건들이 많이 있느냐를 한번 제가 예전에 소개시켜드린 그 물건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물건은 이제 경남 함안군 가야읍에 있는 물건이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감정가 1억 4,800인데 낙찰가가 3,900만 원입니다. 거의 한 2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35%만 돼도 사실은 무자본 투자가 가능한데 지금 그것보다도 훨씬 낮은 26%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을 몇 개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자기 자본 없이도 충분히 그 농지를 보유하고 농지연금을 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농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격적으로 보면은 아까 낙찰가가 3억 3천 정도라고 했는데 그 공시지가가 1억 3,500입니다. 그래서 그 공시지가보다도 낙찰가가 1억 정도가 낮은,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장점이 있는 거죠, 가격적으로. 그 다음에 10년 동안 50% 정도씩은 10년 동안 50%가 가격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농지는 도시 지역에 포함된 농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격 상승이 있을 수 있다.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농지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지를 보면은 이 농지인데 이 농지가 약간 길쭉길쭉하게 생겼죠. 근데 토지의 모양은 농지연금에서 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도로는 보기 때문에 도로 부분이 좀 관건입니다. 도로 부분이 보면은 지금 좀 잘 안 보이겠지만 이 옆에 바로 붙어 있는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이 토지 이게 바로 국어입니다. 국유지의 국어인데 거의 한 이 정도까지는 이 국어를 통해서 도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농지의 접한 부분은 아직 도로가 안 되어 있고 국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어를 활용을 해서 도로를 만약에 만든다면 그래서 지적도상으로는 맹지일 수 있지만 있지만 농기계 진출입이 가능하게 만든다면 농지연금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농지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생산지역과 노란색으로 표시된 주거지역과 같이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주거지역이 좀 더 확대가 된다면 이 농지의 가격 역시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농지들이 있다라는 거죠, 현재도.
현재도 있고 사실은 35% 이내로 감정가의 35% 이내로 낙찰을 받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잘 찾아보면은 이런 농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는 이런 것처럼 약간 도로분만 해결을 한다면 근데 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모든 농지가 그 사유지로 둘러싸인 농지는 어렵겠죠. 그러나 이런 것처럼 국어가 있어서 국어를 활용해서 도로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농지면 사실은 매입을 해서 자기 자본 없이도 농지를 보유하고 농지연금을 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많은 자기 자본이 없는 분들에게 도움을 좀 드리고 싶은 영상인데 한번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한두 번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거나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